내년 4월 총선에서 네. 자유한국당은 그 TK에서 과거처럼 예. 싹쓸이를 할 수 있을까? 요 한 가지. 그리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TK 맹주로 부상하면서 한국당 대선 후보로 확고한 지위를 구축할 수 있을까? 요즘에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 이렇게 자주 회자되는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스나 노로 대답해. 네, 네, 뭐 간단하게, 예. 분명하게. 그렇다면 제 대답은 둘 다 노입니다. 둘 다 노. 예. 네. 둘 다 그래. 어렵다. 예. 그러면 이제 우선 예. 그럼 먼저 제가 두 가지 예. 질문을 했는데요. 예. 총선 싹쓸이가 불가능한 이유. 지금 아마 내년 총선에서 네, 한국당이 삭스리를 하려면은 네.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. 장애 요인. 예, 네, 예. 네. 아마 정부 여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할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우리공화당. 우리공화당의 존재 조원진. 때문입니다. 네, 예. 네. 아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보수의 분열을 노림과 동시에 네.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음, 박 전 대통령을 총선 전에 석방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여야 모두 공통된 대책입니다. 네, 네, 네. 그리고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둬놔봐야 현 정권에 별로 실익도 없습니다. 근데 그럴 바에 또 20이나 서는 거죠. 예. 아니 지금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래 지금 옥중에 계시고 있죠. 아 그런가요? 그럴 야. 것 같아요. 제 아직 생각에. 재판이 덜 끝났으니까. 아, 그렇군요. 네, 예. 네, 네. 예. 그 사실 또 박 전 대통령이나 그 우리 공화당 쪽이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교안 뭐 대표나 지금 한국당 세력에 대해서 썩 좋지 않은 감정이라는 건 다 알고 네. 있는 사실입니다. 네.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려면은 사실 인적 쇄신이 필수입니다. 네, 네. 근데 한국당 인적 쇄신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이죠. 네. 그런데 여러 번 말했듯이 제가 쇄신 대상으로 탈락하는 현역 의원들이 아마 지역에서는 우리 공화당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. 봅니다. 아, 아마 이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면서 선거전에 났으면은 우리 공화당이 적어도 지역에서 몇 석은 건질 거다 이렇게 네. 봅니다. 예. 네. 근데 뭐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무시하고 계시네요.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사실 그 대구에는 지금 2명의 현역 의원이 계시죠. 네네. 김부겸, 홍일학 홍일학. 의원. 그리고 경북에는 비례대표입니다만은 김영건 의원이 네. 아마 구미에 출마하려고 하고 있어요. 하지만 이 세 분 중에 가장 지명도가 있는 김부겸 의원조차 당선을 쉽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아, 그래요? 자, 그러면 그렇고 두 번째 질문은 네. 이제 황교안 대표가 네. 내년 총선을 거쳐서 네. 대선 주자로서 이 TK의 맹주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. 이유는? 지금 한국당 당원 구성으로 볼 때 TK 대구 경북 당원들이 한국당의 중심입니다. 네네. 한국당 전체 당원이 한 35만 명 정도라고 해요. 네. 이 중에 지금 TK 대구 경북이 10만 명, 네. PK 부산 경남이 8, 9만 명 정도 됩니다. 여기에 수도권 12만 명 중에도 한 40%가 TK. 대구 경북 출신이라고 해요. 네. 그러면 거의 한 15만 명입니다. 35만 네. 명 중에 15만 명이면 네. 뭐 한 40% 육박하죠. 네. 근데 TK 명주가 되지 못하면은 한국당 후보 대선 후보도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. 네, 예. 네. 그러면 이렇게 황 대표가 아직까지도 한국당에 안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? 근데 황 대표가 아직도 물론 지금 정치 초년병입니다. 지금 뭐 지금 정치판에 뛰어든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네. 그 생각보다는 적응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헛발질도 많이 하고 있죠 지금. 네. 예. 근데 황 대표는 아직도 보수의 아이콘이 되지 못했습니다. 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이 지역 출신도 아닙니다. 그 지역 연구라고는 대구 고검장으로 잠시 일한 게 다입니다. 그래서 아마 대선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입성에 실패한 이회찬 전 국무총리죠. 네. 이분도 지역에 연구가 없었습니다. 네. 전체를 밟을 수도 있다. 예창의 전체를 밟을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. 지금 최근 또 한국당 상황을 제가 봤을 때 황 대표가 지금 거의 친박한테 포위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. 뭐 사무총장, 뭐 예결위원장, 상임위원장 선임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에 또 그 한국당 공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한국당 여의도 연구소장이죠. 네. 그 비박계인 김세연 의원을 네. 교체하겠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어. 여기 보면은 친박들이 지금 당을 쥐락펴락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. 봅니다. 예. 네. 그런데 그렇다면
황 대표가 자신의 세력을 TK에 예. 심을 수 있을지. 그런데 황 대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또 궁금하고요. 예. 예, 뭐 황 대표 사람들이 예.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옵니다. 전부 근데 그걸 100% 믿을 수는 없고요. 네. 대부분 뭐 또 성대 출신들, 아. 뭐 지역에서도 성대 출신, 네, 네. 그리고 또 뭐 다른 뭐 고시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연고 뭐 이런 네. 이야기들을 자기하고 가깝다 얘기하는 분들은 많습니다. 네, 네. 그런데 아니 이런- 그런 사람을 네. 우리 TK에 좀 심을 수 있겠어요? 자기 사람을? 그런데 그건 뭐 두고 봐야 알겠는데 음. 사실 뭐 제가 봤을 때 TK 의원들이 굉장히 이게 모래알입니다. 모래알이고 좀 허약해요. 네. 사실 경쟁력이 없습니다. 오죽했으면 이게 뭐 TK 지역구 의원들은 공천만 주면 금배지 달아오니까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뭐 그냥 그 자국장도 공천 받으면 될 걸요. 그러니까. 아니 그럼요, 당연하죠. 예, 그래서 예. 예,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리수를 많이 뒀죠. 아무나 갖다 이제 꼽았죠. 이제 네, 꼽아서 네. 낙하산 공천을 했었는데, 네. 근데 황 대표는 지역 경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? 그죠? 네, 그래서 네. 아마 자신의 호위무사들을 지역에 되게 신기 심어야 되는데 지역 여론이 지금 호락호락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의문 퀘스천 마크입니다. 네, 예. 네. 근데 이게 참 공천이라는 게 예.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한 사람 예. 공천 주잖아요. 예. 그럼 이 사람만 네 사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적이 돼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공천이 이게 참 이게 해준 사람 권력도 있지만 적도 많이 생겨서 네. 나중에 대선에 문제도 되는데 네.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한국당에서 신정치 혁신위원회가 예. 내년 총선 공천 예. 문제에서 황 대표를 배제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예. 이게 뭐 아마 신정치혁신위원회가 네. 황교안 대표한테 네. 내년 총선에 개입하지 말라. 않는다는 선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했답니다. 네, 네. 근데 아마 당 공천관리위원회나 네. 공천기획단에서 후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건데요. 네, 네. 당 대표가 공천에서 손댄다면은 네. 뭐 대권 후보로서 황 대표 이미지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. 네. 그런데 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 못하면은 아직 허수아비죠. 네, 이게. 네. 근데 실제적으로는 공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할 거예요 아마. 아. 그 허수아비 당 대표를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? 네, 네. 섭정. 예, 그렇죠. 뒤에서. 이미지는 챙기고 네, 네. 실제는 어. 공천에 개입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. 예, 된 사람은 예. 알고 보면 황 대표 때문에 된 거고 떨어진 사람은 내가 한 거 아니다. 공천위원회에서 그렇죠. 했다. 이미지만 챙기고 네. 그럴 수 있는데 네, 네. 그게 아니라면은 황 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친박들의 저는 속셈이라고 봅니다. 네, 예, 예. 네. 아무튼 그 황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예. 이런저런 온갖 소문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. 예, 예. 네. 그뭐황 대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TK 의원들은 지금 사실 대안 부재론을 냈습니다. 황 대표 말고 누가 있느냐는 거죠. 그렇지. 뭐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뭐 김명준 전 비대위원장 나이가 많다. 그리고 흘러간 물이다. 그리고 뭐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은 황 대표하고 나이 차이가 뭐 4살 차이밖에 안 나요. 그리고 네. 시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0살만 밑으로 내리면은 한국당에도 참신한 인물이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예, 어유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네요. 아, 정말 훌륭하신 예. 말씀인 것 같아요. 네, 네. 아무튼 이 대안 부재론 때문에 TK 지역민들이 보수의 새 주자로 황 대표를 선택했지만은 하지만 요즘 행보로 볼 때 TK 대표로 보기에는 이 황 대표가 스킨십이나 또 뭐 활동이 좀 부족하지 않나. 16일에 뭐 대구에 다녀가시긴 했다고 하는데.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김명준 전 비대위원장도 뭐 김명준 전 비대위원장 최근에 대구 자주 와요. 그렇죠. 뭐 네. 대구 수성갑 출마설, 뭐 대구 종로 출마설도 흘리는데 뭐 홍준표 전 대표 대구 수성갑은 아닙니다만 대구 뭐 제가 알기로는 북구 쪽을 노릴 것 같은데 북구라든가 서울 종로도 뭐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. 홍준표 씨가요? 네, 홍준표도 전에는 대구 출마 안 한다 그랬는데 오. 또 그렇게 지금 또 말을 바꿨습니다. 정치 네. 뭐 수시로 말을 바꾸니까. 네. 그리고 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 대치 국민에서도 공정한 수사가 핵심이다. 뭐 이렇게 뭐 당 지도부 발언은 당 지도부 발언했는데 그건 부적절하다. 공정한 수사가 되면은 모두 수사나 재판 받을 거냐 이렇게 뭐 지금 황 대표 쪽을 비판하고 있습니다. 네, 네. 그래서 황 대표가 아마 16일 날 대구 엑스코에서 왔어. 네, 대구 네. 민기 살리기 토론입니다. 네. 그래서 대구가 시가 올린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
대구시 예산도 챙기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챙기겠다 말했습니다. 네, 네. 그 서울 출신의 비박계 중진 의원이 그러더군요. 황교안 체제의 롱런 여부는 인적 혁신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친박계가 몰려 있는 우리 TK 지역의 인적 혁신 또 그 공천 혁신 여부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 승패가 달려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. 황교안은 이 TK 지역 물갈이를 통해서 TK의 맹주가 되고 또 수도권 총선 승리까지 쟁취를 해야만 합니다. 하지만 이 과거 보수의 아이콘이었던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또 우리 공화당이 이 지역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이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. 이 황교안이 내년 총선이란 시험대를 어떻게 통과할지 우리 모두가 주목할 일인 것 같습니다.